자손 대대 길이 길이 빛내 나가세. 도인산 서린 정기 온누리 퍼져 봉황이 나래 편히 서광이로다. 조국과 민족 앞에 부끄럼 없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풍김의 후손. 조상님 숭고하신 큰 덕 밝히고 길이 길이 화수의 꽃 피워나가세. 찬란한 아침 햇살 비친 풍산들 시조공 털을 잡고 열손 조각거 가지마다 꽃이 피어 빛나는 가문. 우리는 자랑스러운 풍김의 후손. 선조의 훌륭한 얼 가슴에 새겨 자손 대대 길이 길이 빛내 나가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보도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유림들은 파리장서를 상해로 보내게 되고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안동 출신 동전 김응섭 선생은 이때 상해로 망명하고 1920년대 만주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칩니다. 선생은 해방 이후 자신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바로 77년 회고록입니다. 특히 이 회고록은 영어 문법책에 쓰여져 있어 고단했던 선생의 삶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리포터로 전해드립니다. 동전 김응섭 선생의 77년 회고록은 영어 문법책에 붓글씨로 구간문 혼용체로 쓰여 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3.1 운동이 일어나자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파리장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이를 품고 상하이로 망명했습니다.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법무차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독립투쟁에 앞장섰으며 1920년에는 조선인공산당 조직대회에 참여해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고 고려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취임합니다. 외국으로 나갔던 이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상해로 모여서 임시정부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탈출 과정과 이들이 상해 임시정부로 모이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고록에는 당시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이동영, 안창호, 김규식 등 유명한 독립투사들의 이름과 함께 이들의 활동 상황도 엿볼 수 있습니다. 노선을 달리했던 그는 회고록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몇 사람이 안전지대에서 행복스러운 휴양이나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각계각층을 망라한 강력한 혁명단체를 건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특히 상해 임정의 활동을 보여준 김구의 백범일지와 국내 사회주의 운동을 소개한 김철수의 친필 유고와 함께 만주지역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응섭의 77년 회고록은 상해와 만주지방에서 활동을 했던 좌파 독립운동가의 회고록이라는 점에서 특히 만주지방의 독립운동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섭 선생은 1884년 이곳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재판소 서기로 있던 김지섭 선생은 3.1 운동이 일어나자 바로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의열투쟁의 대표격인 바로 의열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지섭 선생께서 일본 왕궁 입구 니주바시에 폭탄을 던졌던 날은 1924년 1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넉 달 앞서서 1923년 9월 1일 날 도쿄 일대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토 대진제 또는 관동 대진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민심이 흉흉할 때 일제는 그 흉흉한 민심을 바깥으로 빼내기 위해서 엉뚱한 헛소문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학살하게 되고, 우리가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인종 대청소이죠. 이때 희생된 한국인들의 숫자에 대하여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을 보면 6,000명에서 7,000명 또는 2만 명이 넘는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누군가는 일본의 이 만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행동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어일단에서 누가 가면 좋겠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마을 출신의 김지섭 선생이 선뜻 앞서 나가게 됩니다. 선생은 공격 대상을 일본 침략의 최고 원수인 일본 왕으로 바꾸고 그 왕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 니주바시 입구로 접근할 때 경비병이 앞으로 나서며 만류하게 되자 곧장 폭탄을 던집니다. 하지만 습기찬 폭탄은 폭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 왕을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김지섭 선생의 투쟁은 일본 왕을 처단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사실과 인종학살, 인종대청소라고 하는 그 악독한 행위에 대하여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일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고, 그리고 8년 뒤 1932년 1월에 이봉창 의사의 일본 왕 처단 시도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의열투쟁의 역사를 장식한 인물입니다. 평화로워 보이기만 하는 안동시 풍산읍의 한 마을. 하회마을이 있는 이 풍산읍 건무산 아랫자락엔 독립운동의 숨겨진 성지 오미마을이 있습니다. 오미동은 풍산김씨 일족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조선 중기에 8형제가 모두 소가에 오르고 그중 5형제가 대가에 급제하면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오미동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2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동네입니다. 8형제 중 무려 5명이나 대과에 급제해서 붙은 이름 오미마을. 한 마을에서 배출한 독립운동가의 수로만 치면 전국 최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오미마을은 광복운동 기념공원을 세워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오미 광복기념공원에는 이 마을 출신 24명의 독립운동가들의 양력과 업적이 상세히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기념탑 내부에는 풍산김씨 허백당 문중의 생활상이 담긴 세보, 마을 관련 서적과 사진, 유통화폐, 오곡종자 등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어 500년이 흐른 2508년 4월 16일 후손들이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기와 위로 독립의 역사가 켜켜이 내려앉아 있는 오미마을. 지금의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을 지켜내기 위한 조상들의 뜨거웠던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세전 서화첩에 수록된 그 총 31편의 그림을 통해서 이 지방 사족들의 역사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19세기 전반에 그 당시 지방 화단의 화법이라든지 그러한 특징을 파악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